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일산 아파트값 확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일산 아파트값이 우상향으로 확 올라갈 때까지 이 유튜브 동영상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먼저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버킷리스트 두 가지가 생겼었습니다. 하나는 이 백마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마마을에서 킨텍스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성취되었습니다. 이 멀리 있는 백마마을에서 킨텍스 물건을 계약서를 쓰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막내딸에게 용돈을 팍팍 한 10만원 정도 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버킷리스트인데, 저는 이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충분히 막내딸에게 10만원씩 용돈을 내년 4월쯤으로 제가 추측하고 있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추론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표를,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 국토부, 지금 일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좀 열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저는 이제 두 번 끊어서 1부, 2부 이렇게 찍어볼 예정인데, 지금 1부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산 아파트 가격 오를 일만 남았다입니다.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냐고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특히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제가 당신의 아파트 값을 우상향으로 쫙 올려놓겠습니다. 안 올라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영상 찍는 이 순간부터 이제 계산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 그 다음에 그 내후년 이맘때쯤 2년 대북 소사선이 들어오고 나서 과연 당신의 집값이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시나요? 커피를 산다면 제가 커피값만큼은 떨어진 여러분 아파트가 만약에 정말 2년 뒤에 떨어졌다면 제가 커피값만큼은,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처제가 운영하는 백마마을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있는 며칠 전에 생긴 봄카페 아주 맛있는 커피로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은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이게 미래 예측이니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제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불만이 뭐냐면,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사는 분들 쫄지 마십시오. 창릉 3기 신도시나 고양선, 이 얘기는 10년 내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연한 25년, 27년 됐죠, 그죠? 고양시가. 그러니까 25년, 27년 지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모든 입지 여건을. 그게 학군이 됐던, 쇼핑몰이 됐던, 영화관이 됐던, 대형 병원이 됐던, 하다못해 이 나무 보세요. 얼마나 울창한가. 이 나무들이 25년, 27년 동안
자기 키를 쭉쭉 키운 그런 나무들입니다. 부종환 시에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처럼 정말 흔들리면서 이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만약 지금 삽을 떴어요. 삽을 뜰 리도 없지만 그러면 몇 년 뒤에 일산처럼 입지 조건이 만들어지겠습니까? 25년 내지 27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삽을 뜨고 시작해도 10년 내에 고향선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이 될까 말까. 저는 10년 뒤에 만약에 분양된다고 해도 저는 미분양에 100% 제가 예언하는 거 몇 가지 적중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이제 일산 뭐 어떤 놈은 똥 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걱정 붙들어 주십시오.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만 해도 뭐 저도 그 데모하는데 엄청 여러 번 나갔습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파주 운정 주민들 거기까지 제가 원정 갔었습니다. 그 이마트 앞에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만 해도 국가 사업인데 야 왜 저렇게 저런 정책을 발표하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럼 서울에도 지어야죠, 그죠? 서울에다 지금 재건축 다 묶어놓은 거, 재개발 다 묶어놓은 거 다 풀어서 거기서 그냥 아파트 지으면 서울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들 서울에 지어야지만 서울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왜 창릉 고양시에 짓는 이런 돌대가리들 진짜 억장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부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죠. 일산 2호선을 일산역까지 연장시켜주겠다. 3호선을 지금 대화역까지 잘 운행되고 있는 3호선을 파주 운정까지 연장해주겠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가 서구입니다. 서구 주민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대화동에 살아요. 그런데 지금 대화동에서 간신히 앉아서 서울에 출퇴근 하는데 그것도 갈 때만 올 때는 뭐 콩나물 싫으니까 앉아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나마 대화동 주민이나 주역동 주민이 간신히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게 3호선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주 운정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그러면 대화, 주역, 백석, 그 정발산역 주민들이 앉아서 갈 기회가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 지역구 주민들은 주구장창 이제 서서 서울 출퇴근해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 주민의 반발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래도 뭐 내년 총선에는 나오겠죠. 지역구 주민들이 잘 고려해서 찍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역 철도 정책을 내놨는데 대화에 사는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문천마을 사람들이, 강선마을 사람들이 지금 인천에 가고 싶답니까? 왜 인천 2호선을 여기에다 연결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파트 값을 형성하는 것은 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서울 근접성입니다. 서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GTX가 생기면 18분 만에 삼성역에 도착하니까 그거는 잘 된 거죠, 그죠? 만약에 진짜 개통이 된다면 그것도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천 바닷가 회 떠먹으러 인천에 갈 테니까 전철 놔달라고 했습니까? 괜히 인천선으로 생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3호선으로 일산, 서구, 동구 사람들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그대로 냅두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지금 그대로. 이 일산, 서구, 동구, 고양시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 동영상에서 여자들이 천국이다. 식당 가면 점심시간 때 여자들을 수다 떠는 여자들로 가득 차서 이 일산시가
여자들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죠. 살기 좋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산 아파트 가격 오를 일만 남았다. 그 첫 번째 요인입니다. 첫 번째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달간에 걸쳐서 총 4번 일산 조정지역 해제 100% 예언이 달성됐다라는 그 예언이 올린 것들이 4번 다 100% 다 맞았으니까 어쨌든 그 동영상 때문에 지금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지금 사실은 조회수보다 유튜브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동영상을 구독자나 고객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입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제 동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이 0.4초, 0.5초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만 올렸을 때는 딱 누르면 100마, 510동, 뭐 전세 얼마, 뭐 매매가 얼마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 510동에 몇 층, 뭐 22평 얼마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클릭했다가 클릭하는 횟수도 100번 노출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100번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인에게 100번 너 이거 봐, 너 이거 봐 보란 말이야 제발. 그리고 100번 노출하면 2번 내지 3번을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제 동영상을 2번, 3번, 2, 3%에 이제 걸렸어요, 마침. 근데 띡 클릭했는데, 뭐, 27평, 5층, 얼마,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띡 클릭했다가 띡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0.3초, 0.4초, 시청 지속 시간에. 그러니까 내 동영상을 0.3초를 보거나 0.4초를 보는 거예요, 평균 지속 시간이.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분입니다. 3분 몇 초입니다. 3분 2초, 뭐 3분 3초, 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동영상을 100번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면 2번 내지 3번 이제 100명한테 보여주면 2명 내지 3명이 클릭한다는 거 아닙니까? 클릭해서 3분 10초를 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올린 동영상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린 지난 2주 동안 올린 이 조정지역 해제권과 뭐 예측 달성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해제되면 100% 개투 시작된다 뭐 이런 동영상이 있고 또 어제 올렸던 지금 시청 시간이 긴 그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뭐 적중 예언 그거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해제되면 갭2 모인다 그 동영상이랑 어제 올린 그러면 조정지역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조정지역 해제 갭2 비법이라고 올렸습니다. 어떻게 과연 갭2를 하는 게 좋은지 장황하게 뭐 제 생각을 얘기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3번째 시청 시간, 시청 지속 시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겠죠. 이제 지금 투자의 적기이고 지금까지는 계속 일산 아파트 가격이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멈췄어요. 멈춰서 조금 진행이 되고 약간 반등할 조짐을 보입니다. 호가도 오르고 그 요인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도 아니고 뭐 서부역 그 광역 교통망 전철 2개 띡 해주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의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1억 값 떨어졌다라고 뻥이다 라고 김현 국토부 장관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1억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솔직히 한 5억 정도 5천 4천에서 5천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저 같은 가난한 서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죠. 또 조정지역으로 인해서 가서 살아야 됐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 그럼 가서 2년간 주구장창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이 조정지역 해제. 자, 앞으로 미래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다. 이미 실현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 가격에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죠? 벌써 저는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니까 피부로 팍팍 느낍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4천 올려달라고, 4천 올려서 매물 내달라고 한 주인도 있었고 3,500 올린 주인도 있었고 매물을 아까도 거둬들이더라고요. 간신히 이제 갭투 이제 작업을 해서 뭐 요 정도 선까지는 파시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옆집 할머니한테 들은 거죠. 조정적 해제돼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잠시 보류하겠다라고. 뭐 주인 입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썸 타는 사이에서도 마음 바뀔 수 있는데 사람은 움직이는 건데 하다못해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마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깨졌는데 뭐 아파트 주인 할머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첫 번째 근거 뭐라고요? 일산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이건 굉장한 호재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투자할 사람들, 내가 여윳돈이 좀 있어서 뭐 7천, 8천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할 생각을 갖고 지금 아파트 투자만큼 더 좋은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조정적 해제 말고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 판교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판교가 왜 일산의 선업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지 아십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아파트 가격을 쫙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다음, 저는 일산에서 늘 직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백마마을에서 이종학원 15년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15년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제가 뭐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는데 이제 출근 시간 저녁 7시였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막 놀다가 탁구 치고 뭐 밥 먹으러 다니고 놀다가 저녁 7시가 되면 5분 전에 나가면 됩니다. 5분 전에 나가면 출근 시간이 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에 비해서 저는 자족 도시에 살고 있었던 거죠. 집에서 출퇴근 시간 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일산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창릉에 가서 살겠습니까? 서울 가서 살겠습니까? 바로 백마마을 강촌마을에 살겠죠. 그죠? 장안동에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그럼 대박입니다.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판교하고 선업의 집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는데 판교는 66만 제곱미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일산은 80만 제곱미터입니다. 판교보다 규모가 큽니다. 또 입주기업도 판교가 1270개입니다. 근데 일산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900개입니다. 1900개. 거기에다가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할리월드, 그 다음에 킨텍스 지금 1전시장, 2전시장 있는데 킨텍스 제3전시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족도시가 충분히 됩니다. 얼마 전에 차병원 들어왔을 때 3,500명 들어왔는데도 일산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할리월드 이런 것들을 합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이. 3,500명 차병원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들썩였는데 2만 명이 들어오면 2만 명 자족도시가 만들어지면 일산 전역이 상장벽해할 일이 생기겠죠. 상장벽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뽕나무 상자를 씁니다. 뽕나무 밭이 바다를 이루는 거죠. 확 바뀐 거죠. 경천동지할 일이,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살아남은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있습니다.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4차 산업 중심으로 일산 테크노밸리를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앱을 2개 만들었습니다. 증강현실
이용한 보물찾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앱을 만들었는데, 혹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잘 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앱은 보물찾고입니다. 보물찾고 영어로 보물찾고, 이제 포켓몬고에서 이제 모방을 했는데, 포켓몬고는 이제 인형을 찾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스타트업 관계자분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포켓몬고는 인형을 찾는 건데, 저는 실제 제가 먹을 수 있는 공짜, 예를 들면 포켓몬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한번 앱 보물찾고 다운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깔고 딱 켜면 주변에 이제 맛집에서 소주 한 병을, 공짜 소주 한 병을 올립니다. 그러면 A, B, C 맛집이 있는데, A에서 만약에 올렸다고 합시다. 한 달 이벤트 비용은 4만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무료니까 혹시 뭐 소주집 운영하시면, 맛집 운영하시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들어가서 소주를 클릭하고 딱 누르면 내 술집, 내 맛집 주변에 한 4km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어디에서 이벤트를 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피자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콜라를 클릭해서 콜라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4km 안에서 이렇게 앱을 켜면 콜라도 떠다니고, 뭐 학원에서 올린 문화상품권도, 우리 학원에 와서 상담받으면 5,000원 문화상품권 무료입니다라고 해서 올리면 문화상품권이 둥둥 떠다니고, 또 과일 가게에서는 뭐 수박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수박 오늘 가격을 올리고 주문 전화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수박 둥둥 떠다니는 수박을 클릭해서 뭐 주문 전화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모든 자영업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물찾고 구글 앱에서 한번 다운받아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앱, 인자무적입니다. 인자무적.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자무적은 실시간 여론조사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산 서구에서 국회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누구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설문조사 하나를 올리는데 2,000원을 내고 누군가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클릭하는 순간 그 클릭하는 사람에게 1,000원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1,000원은 우리 앱 주인에게 이제 결제가 되는 거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 부녀회장 선거나 아니면 대학 총학생 회장 후보 선거나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딱 클릭하는 순간 단 0.0초 만에 딱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누가 몇 프로인지 그래프로 바로 딱딱딱딱딱 굉장히 유용한 실시간 여론조사 앱입니다. 총 5천만원 투자했는데, 혹시 마케팅 관계회사나 아니면 대학에서 스타트업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그 스타트업 대학생들이 하겠다고 하면 뭐 3-4명이 조를 이루어서 뭐 이 인자무적을 하거나 아니면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저는 20%만 갖겠습니다. 나머지 80%는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관계자들 아니면 마케팅 회사, 잘 나가는 마케팅 회사 혹시 아니면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010-3202-7031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자신 있거나 홍보에 자신 있거나 내가 수익을 낼 자신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010-3202-7031번입니다. 자, 잠시 샛길로 빠졌습니다. 제가 청년 실업이 좀 걱정돼서 일자리 창출을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VR,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4차 산업 중심으로 일산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GTX입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피부를 느끼지 못하니까 GTX의 유용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통수단인지.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GTX 타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2시간 5분인가 걸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여기 옆에 덕양구 행신 거기서 2시간 5분인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버스는 뭐 4시간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간 5분 정도로 정말 지루하지 않았던, 밖에 풍경 보고 있고 스마트폰, 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니까 유튜브 좀 보다가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정말 센세이션한. 자, 그러면 그 KTX가 지하에 건설되는 거죠, 그죠? 지하에 건설돼서 킨텍스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8분 걸린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18분이라는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어쨌든 18분 만에 도착한다는 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그죠? 내가 출퇴근이 1시간 이내면, 특히 50분 이내면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18분 내가 코엑스에 근무하는데, 삼성역 코엑스에 근무하는데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겠죠, 그죠? 그만큼 획기적인 혁신에 가까운 교통수단입니다.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된다면 굉장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오를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이런 교통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GTX A노선입니다. A노선. 가장 먼저 건설할 A노선입니다. B, C 뭐 주저앉는 한이 있더라도 A는 만들어집니다. 국가 정책 사업이고 이미 확정된 거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 뭐 서부 광역교통 이런 거 만들래, 그냥 냅두고, 가만히 냅두고 GTX나 빨리 땅 파십시오. 그게 4월달 전에 땅 파야 될 겁니다. 제가 윤해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 빼지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땅 파십시오. 빨리 땅 파십시오. 그것만이 내년 4월에 무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창릉 3기 신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서울과 물리적 거리만 생각합니다. 서울과 떨어져 있는 근접성, 물리적 거리만.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심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그걸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심리적 거리가. 이 일산이 실소유자들에게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겁니다. 살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10위 안에 2개가 들어있습니다. 2개의 구가, 일산 동구하고 일산 서구가 전국 살기 좋은 구, 시군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뭐 얘기 끝나지 않았습니까? 일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네요. 그거는 물리적 거리를 월등히 앞서는 심리적 거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전 일산 뭐 100만 마리 학원을 15년 운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일산 살았겠죠. 지금 21년째 살고 있는데 당연히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전 피부로 팍팍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파트 문 열고 나와서 공원길이 쫙 깔려있는, 지금 요즘 뭐 단풍이, 내장산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런 도시 있습니까? 문 열고 나오면 공원길이 차가 전혀 다니지 않습니까? 중앙로는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빵빵거리는 차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호수공원 돌 때까지 한 바퀴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죠? 백마마을에서 그 호수공원 다 돌고 다시 돌아오면, 그럼 2시간 동안 내가 산책하는데 뭐 찻소리 하나 들을 수 없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죠. 한번 내가 서울에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서울이 설사 강남이다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서적으로 제가 가난하기도 해서 서울에 살지 못하지만 저는 정서적으로 일산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군을 우선 예를 들어볼까요? 일산, 서구, 동구. 서구에는 뭐 대진구하고 주육구하고 2개밖에 없지만 이 백마 이쪽 강촌에는 쓰리백이라고 해서 백마고, 백신고, 백석고, 그 다음에 저동고, 정발고 5개가 있습니다. 옆에 풍동구까지 합하면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학군이, 공교육 학군이 정말 좋죠. 그죠? 이건 뭐 공교육 학군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그 다음에 사교육 학군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전국에서. 백마마을 학원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그 중에 골라 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어 학원을 제가 잠깐 추천을 하면, 저희 이종학원에 근무했었던 정재욱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입니다. 제2학원이라고 미래부동산 위층에 윤간의 쌈밥집, 윤신의 쌈밥집 그 건물에 있는 영어학원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영어학원인데 중3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원을 강력 추천합니다. 또 고등부 국어학원입니다. 그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윤태환 선생님이 하는 고등부 국어 3층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거는 저희 학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등부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메리진 선생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과외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어쨌든 학원가라서 잠시 저희 학원에 근무했었던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지금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조정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일산 아파트가 우상향으로 뛸 겁니다.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2만 개 생기면 이게 장난 아닙니다. 세 번째, GTX를 예로 들었습니다. 왜 GTX가 그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심리적 거리가 이길 수 있는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 오를 일만 남았다. 자, 내일 2부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1등 부동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고양시 아파트 오를 일만 남았다 제 2탄입니다. 1탄에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1탄을 보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1탄 내용을 보시고 오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으면 여기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특히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아파트, 고양시 아파트, 특히 일산 아파트 우상향으로 쫙 올려놓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올라갈 때까지 할 거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일산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산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앞으로 오를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남을 겁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이게 북조선이랑 가까이 있어서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가 가장 컸습니다. 지난 정부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죠? 서로 곧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매일 포 쏘고 쌩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연평도에 포 쏘고 직접 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험 수위가 굉장히 높은 나날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파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산도 북한과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기 와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북과 화해 무드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릴 JDS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평화 협정 개발 같은 걸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소원하던 관계가 좀 유해진 관계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성공단에 공단이 만들어지고 남쪽 자금으로 공단이 만들어지고 북한 인력이 와서 여러 기업들이 상생했듯이 뭐 JDS 뭐 평화 북한과 협업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든다고 이제 JDS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매일 북한 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고 혹은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이 JDS 지역에서 일하고 또 저녁 때 퇴근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개성공단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기업들이 충분히 북한 노동자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북한과 잘 협업해서 공생하는 길입니다. 정말 통일이 되면 더 좋겠죠. 통일이 되면 뭐 누구 말 맞다나 완전 대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히 그 일본 놈들이 무시 못하는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한 요인이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살긴 좋지만 살기 좋은 도시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25년, 27년, 이쪽 백마마을 지역은 뭐 25년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가 너무 낡았다고 할까요? 뭐 계속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자체가 원체 낡아서 수도관 청소를 할 때 녹물이 나올 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어쨌든 너무 낙후돼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베드타운 역할을 일산이 사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서 잠만 자고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서울 출퇴근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3호선 같은 경우에 강남까지 가려면 삥삥삥삥 돌아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너무 힘든 거죠. 출퇴근하는데 3시간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 초죽음 됩니다. 출근도 하기 전에 짜증 확 납니다. 전철 타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오늘도 3시간을 전철 타고 버텨야 되니까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존나 버티는 직장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존버하면서 3시간 전철을 타면서
버티지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베드타운으로서는 결코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 퀘이컬처밸리, 한류월, 기텍스, 3차 전시장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만여 명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서 여기도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2025년까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족도시가 되면 우리도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 이 백마마을에서 장항동, 일산 테크노밸리까지만 출퇴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건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2차 신도시인 파주 운정지구의 개발이 오히려 일산에는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교통대란 하는데 자유로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 교통대란 출퇴근 시간에 꽉 막혀있는 뭐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해지는. 그런데 자유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뒤쪽으로 해서 중산 앞 탄현로 뭐 일산역 이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큰 딸아이가 공무원이라서 가끔 파주에 데려다 줄 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절명 그 보초 지키는데 참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밤 12시부터 8시까지 근무하는데 당연히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죠. 그죠? 뭐 제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파주를 심심찮게 돼지 덕분에 다니고 있는데 이쪽 길이 잘못 들어서면 출퇴근길에 들어서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이제 파주 운정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를 국가에서 발표해 놓고 교통망 시설을 엉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켜서 교통망은 정말 개판입니다. 파주 운정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다시 지금 일산으로 나오려고 길을 쓰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거죠. 다들 괜히 들어갔다라고 후회합니다. 저도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이 있다면 속상해 하시지만 말고 전 빨리 털고 훌훌 털고 나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친척이면 전 좀 손해 보더라도 빨리 팔고 나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빵 하고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 뭐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고양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서울 사람들이 아싸 하고 고양시에 오겠습니까? 바보 같은 발상이죠. 겨우 고양시 사람들이 뭐 서울과 물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 혹시 무주택자가 뭐 나중에 분양받아서 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면 뭐 절대 창릉에 가지는 않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릉이 일산처럼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입지를 갖추려면 37년 걸립니다. 최소한 37년. 왜? 만들려면 지금 이 일산이 27년 되었는데 만들려면 37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 어제 그 시즌2 앞으로 고양시 아파트값 오를 일만 남았다 2부를 찍다가 손님이 왔죠. 그죠? 제가 이 영상 바로 전까지 이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그 손님이 왔을 때 끊어지는 장면이 어색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차에서 앞으로 고양시 아파트값, 특히 일산
동부, 서구 아파트가 오를 일만 남았다 해서 핵심은 첫 번째, 조정지역 해제 건입니다. 지금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인데 아파트 개투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현재 공인중개사님 지금 집 보러 집 보여주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분당 테크노밸리 그거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기업 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물리적 거리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까지 채워주는 GTX. 그러니까 KTX가 지하 수십 미터 밑에서 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GTX 그러면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18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네 번째는 대곡 소사선 백마역에 들어온다입니다. 자, 아주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3호선 마두역, 정발산역, 주연역, 대화역 이렇게 가는 3호선이 있는데 그 3호선 지금까지는 3호선이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교통 편에 있어서. 그런데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마두역에서 살면 마두역에서 대곡역에 가서 대곡역에서 김포공항 가서 다 갈아타는 두 번이나 갈아타고 여의도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 갈아타는 거 참 싫어하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백마역에서는 대곡역에서 갈아탈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바로 김포공항역에 가서 한 번만 갈아타면 여의도에 딱 20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교통 호재도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백마역 인근 5단지, 4단지, 1, 2, 3, 4, 5, 6단지 전부 다 오를 겁니다. 얼마나 오르냐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한다고 해서 그게 맞아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고 1억 정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제 사견이고 그러면 제가 발표할 때마다 일산 테크노밸리 완공되면 1억 오르고 또 GTX 개통되면 1억 오르고 대곡 소사선 개통되면 1억 오르고 또 리모델링 시작되면 1억 오르고 그러면은 정말 우상향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적인 예측일 뿐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자, 대곡 소사선이 그러면 왜 좋으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 소사선 주변에 굉장한 경제개발 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안 떴어요. 그런데 창릉 3기 신도시를 딱 발표했습니다. 대곡 소사 그 핵심 기점 이 대곡역이 6개 노선이나 중첩됩니다.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다 이제 개통이 되고 개발이 완료되면 이 호재는 누가 받게 될까요? 대곡역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바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곡산역은 안 서니까 대곡 소사선이 대곡역 서고 바로 백마역 섭니다. 그러니까 한 역세권을 한 정거장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 대곡역이 개발되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호재들을 백마역에서 거의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마역 주변의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자, 네 번째로 대곡 소사선이 백마역에 들어온다. 이게 백마역 강촌마을, 백마마을 강촌마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교육 학군과 사교육 학군입니다.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왜 이렇게 앞서갈 수 있냐면
저쪽 서구 쪽에는 주엽고하고 대진고 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인문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산 서구에는 서연고를 비롯해서 풍동고, 쓰리백, 백마고, 백신고, 백석고, 그 다음에 저동고, 정발고 총 7개나 있습니다. 7개. 2대 7인 거죠. 2대 7. 게임 스코어가 2대 7입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사고 특목고가 다 없어지면 다 일반고화 될 텐데, 일반고에 이제 서열이 생기겠죠. 그죠? 예전에 백석고가 뭐 압도적인 일이었듯이 이런 일반고에서도 서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7개 중에 고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죠?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공교육 학군에 국한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사교육 학군도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백마마을에서 15년간 이종화학원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강실 2개짜리 교습소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15년간 이 백마마을에서 이종화학원을 하면서 사교육 학원의 여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전국에 통틀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사교육 학원 덕분에, 학부모님들 덕분에, 학생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잘 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5년간 제가 그 백마마을 학원가에서 이종학원 15년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15년 동안 이종학원에 다녔거나 이종학원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배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부모님 덕분에 제가 15년간 두 딸아이 잘 키우고 가장으로서 그나마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자, 백마마을, 강촌마을이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냐? 5번째, 공교육 학군과 잘 갖추어진 사교육 학군이 백마마을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수능 시험 때까지 이사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아파트 알아보시고 저 멀리 다른 동네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촌마을, 백마마을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순전히 학군 보고 옵니다. 여기는 겨울방학 때 아이들을 전학시켜 놓기 위해서. 학기 중에 전학 오면 다른 아이들하고 잘 못 어울려서 혹시 왕따 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방학 중에 많이 전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려면 주소지가 이쪽으로 옮겨져 있어야 되니까 이사 성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실거주 가치가 평가가 뭐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전국 시군구, 전국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살기 좋은 도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0위 안에 일산에서 2개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일산 서구,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일산 동구가 좀 더 상위권에 랭킹되어 있는 걸로 기억되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시군구, 전국 시군구 200개가 넘는 서구 시군구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올라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살기 좋은 도시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건 그 어느 동네를 비교해도 이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뒤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영화관, 뉴커 백화점 그 건너편에 외돔에 영화관이 있죠. 또 백석역 터미널에 영화관이 있죠. 그 다음에 라페스타에 있고,
또 주염역에도 있죠. 그죠? 그랜드 백화점에. 이렇게 영화관도 많습니다. 또 대형 병원을 예를 들어 볼까요? 국립암센터, 지금 백마마을 바로 건너면 있죠. 그 다음에 일산병원, 또 그 뉴커와 사거리에 들어오는 차병원, 백병원, 동국대학병원, 이렇게 떠오르는 대형 병원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누가 친인척 중에 아프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많은 대학병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도 뭐 아니면 쇼핑센터도 굉장히 많죠, 그죠?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그 백석역 사거리의 그 홈플러스라던가 아니면 롯데몰, 롯데아파트,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랜드백화점도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산이 좀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왜 이렇게 22평 살다가 25평 살다가 27평 살다가 32평 살다가 이렇게 자기 평수를 이렇게 높여가지 않습니까? 그럴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일가구 뭐 다가구 주택자들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이나 백화점,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마트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전 무엇보다도 호수공원까지 가는 그 중앙로 산책길, 차가 전혀 없는 그 산책길도 좋지만 호수공원 도착해서 쭉 한 바퀴 산책할 때 정말 좋습니다. 전 뭐 좀 복잡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산책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다는 못 돌아요. 너무 길어서 1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저는 거기 나무다리에서, 해수경가 이름이 그런 나무다리에서 이렇게 반바퀴만 돌고 폭포수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걸어서 돌아오는데, 하긴 산책하면서 잡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호수공원 경치도 좋지만 그 또 흔들 의자라든가 그네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앉아서 집사람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산은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쫙 올라간다.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느냐? 제가 올리겠습니다. 근데 제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아파트 가격 그 힘을 받아서 쫙쫙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반드시 오른다, 이 동영상 전에 일부 찍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벌써 500 몇 회더라고요, 조회수가. 이게 길이가 33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조회수가 500 몇 회라는 것은 시청 지속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도 여러분들 덕분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산 아파트 가격 무한정 오른다. 첫 번째, 조정지역 해제. 두 번째, 일산 테크노밸리의 건설. 세 번째, GTX 개통. 네 번째, 대곡 소사선 그 효과를 백마역이 볼 것이다. 그래서 백마마을과 강촌마을이 그 효과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일산 사교육학군과 공교육학군이 좋다라는 게 다섯 번째였고, 여섯 번째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 실거주 가치 평가가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고양시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항의하고 싶은 유튜버 분들이 있는데,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꽤 유명한 유튜버 분들인데, 일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계속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는 몇몇 유튜버 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일산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발 일산 사람들한테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뭐 3달 전에도 반드시 오른다라는 예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시간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쫙 우상향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일산 아파트 가격은 오를 일만 남았다. 그 시리즈 해갖고 1탄, 2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조정지역 해제됐다라거나, 아니면 일산 테크노밸리가 생긴다거나, GTX가 개통된다거나, 아니면 공교육, 사교육 학교는 너무 좋다거나, 그 다음에 대곡 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 대곡 소사선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또 살기 좋은 도시가 일산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10위 안에 2개나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가 들어있다는, 실제 또 제가 살아보니까 이 일산은 너무 살기 좋은 도시인 거예요. 아파트 문 딱 열고 나가면 호수공원까지 차 없는 공원 산책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풍 예로 들면서 내장산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유명한 유튜버들이 일산 집값 똥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유튜버들에게 반기를, 실제 현 상황을 통해서 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6가지를 포함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 이 부동산 일을 종사하면서 저쪽 일산 서구 후곡마을 쪽에 개토할 수 있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지금 부동산들 놀고 있어요. 서구 부동산들. 그나마 거기서 갭투 물건을 찾던 투자자들이 일산 동구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왜 그쪽이 먼저 시작됐냐면, 인천 2호선이 일산역에 섭니다. 그죠? 그냥 대곡 소사선이 이 백마역을 지나서 일산역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노선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일산 서구 쪽이 뭐 더 핫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더 나가서 또 어떤 사람은 그 학원가에 역세권, 즉 역을 만들어준다라고, 그거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 믿지 마십시오. 제가 예측한 게 거의 요즘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역을 만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마두역하고 일산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 중간에 무슨 역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에 혹하지 말고, 시장 흐름은 맞습니다. 서구 쪽에 지금 갭 투자자들 다 휩쓸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17일인데 17일 근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의구심이 든다면 서구 쪽에 부동산 많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서 한번 갭투할 물건이 있나 물어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싹쓸이 했다는 얘기겠죠. 동났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일어나고 있는 2019년 11월 17일 현재 시간으로 팩트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다면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후곡마을 쪽에 갭털 물건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동구에 넘어왔는데, 동구에서도 이 백마마을하고 강촌마을에 22평, 뭐 강촌마을에 27평도 없는데, 어쨌든 저평이 싹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물건 남아있는 걸 아까 잠깐 봤는데 22평
2억 7천에 매매가 2억 7천에 전세 1억 9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혹시 이 동영상 보시고 잽싸게 투자하실 분은 전화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이제 기웃거리고 있냐면 옆에 백석마을, 아직 흰돌 마을은 멀었고 백석마을 쪽의 물건도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석마을이 사실은 이 백마마을이나 강촌마을보다 주차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5천 정도 좀 가격이 떨어진 매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5천만 원 정도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서 직접 느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저평대가 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마마을, 강촌마을에 돌던 이 갭투자가 힌두마을까지는 아직 아니고 백송마을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겠습니다. 두 번째, 킨텍스의 공급 물량이 입주장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꿈의 그린이 1800세대인가 그랬고 원시티가 합해서 2200세대였고 총 다 합해서 힐스테이트, 더샵 우리 다 합해서 7000세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끝났단 말입니다. 입주장이. 이제 더 이상 킨텍스로 인해서 이쪽에 물량이 남아돈다거나 뭐 그럴 일이 없어진 거예요. 킨텍스 물량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7000세대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킨텍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가 오를 일만 남았죠. 그죠? 7000세대가 다 소진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차병원이 꿋꿋하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일산병원 지금 증축하는 거, 옆에 증축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들어간 입구, 그 응급실 앞쪽으로도 그렇고 증축하고 있습니다. 또 암센터 지나가다 보면 앞쪽으로 물론 그 지하 주차장, 저 후문 쪽이죠. 그러니까 후문 쪽에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다 나중에 완공되면 의료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의사, 간호사, 또 뭐 사무 보는 분들도 뭐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병원 인력 수요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차병원, 암센터, 그 다음에 일산병원 합해서 이 수요가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병원이나 아니면 암센터, 일산병원에 근무하실 분들이 미래 대기 수요자들이 어디에 가서 살겠냐는 거예요. 창릉? 서울?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죠, 그죠? 어디에 사냐면 백마마을, 백송마을, 뭐 강촌마을 여기에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산 동구 쪽에 살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산 동구 아파트 값은 또 세 번째 이 병원 수요, 인력 수요로 인해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 사례를 통해서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산역에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일산역에 어반스카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반스카이가 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양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라는 것은 이쪽 일산 동구 서구가 여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일산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 2호선이 거기 종착역이 되고 또 대곡 소사선이 일산역을 지나게 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100%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일산 동구 서구 특히 역세권 일산역과 백마역 주목해야 될 역세권이 마두역, 주염역, 대화역 이쪽보단 지금은 물론 그쪽이 훨씬 더 비쌉니다만 1년 7개월 뒤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거나 인천 2호선이 들어오면 백마역과 일산역에서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예측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백마역 주변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 백송마을과 백마 4단지 사이에 이제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가 놀랍게도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향선도 나오고 계속 가다 보니까 원당 지나서 고향휴게소 바로 옆에 신설되는 IC를 통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쭉 위로 문산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터체인지가 나오고 사리연 IC를 지나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고 나오죠. 그죠? 네. 오늘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경기 서북부의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서울에서 문산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곳이죠. 그러면 일산 집값 오르는데 엄청 기여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처럼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경기 서북부의 어떤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총 연장 길이가 35.2km, 사업 구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 비용은 2조 2천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구체적인 IC는 현천, 행신, 사리연, 설문, 금촌, 월롱, 산단, 내포 등등입니다. 설문 문산간 고속도로는 경기 서북부의 교통망 개선뿐만 아니라 통일의 시대를 대비한 그러니까 서울 문산 이 고속도로가 익산, 수원, 또 수원, 서울, 문산 이렇게 이르는 간선 도로망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나중에 가능하게 되면 서울 문산 개성 평양 고속도로의 한 축이 되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한 기반 시설 구축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 서북부, 특히 고향 지역에 문산 서울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아래로 서울 광명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또 수원 광명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또 수원 평택 고속도로로 이어져서 천안까지 뚫리게 된 고속도로 연장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까 보여준 그 신설 IC 주변으로 이제 바로 이 백마역 이쪽에 바로 올 수 있어서 우리가 서울 가는데 교통체증이 심한 제1 자유로, 제2 자유로를 피해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활용하면 좋겠죠. 이것 말고도 그냥 뭉뚱그려서 일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의 연장선상인 어떤 사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백송 6단지 백마마을입니다. 백마 4단지 사이에 지금 지하도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게 나중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내년이겠죠, 그죠? 내년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대곡 소사선이 2021년 7월에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건 이제 확정이 됐고, 백마역 서고, 참 제가 시정할 게 있는데 곡산역과 풍산역도 서게 된답니다. 요것도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GTX를 뭐 전철 타고 백마역에서 한 정거장 가는 것도 쉬운 일이지만 버스 타도 버스 환승역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수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3호선 라인도 물론 좋아질 거고 백성역, 마비역 뿐만 아니라 주염역, 정발산역 이제 대입 정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마 학원과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했었던 사교육 학군의 우수 입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일산의 일반고, 우수고, 우수한 일반고들이 많이 백마마을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백석고, 백마고, 백신고, 쓰리백이라고 하는 세 개 고등학교와 저동고, 정발고, 풍동고, 안국고 등 공교육 학군이 사교육 학군 못지않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백석역의 고향 터미널이나 대형 홈플러스 롯데 아울렛 상권이 아주 유명하고 일산병원, 차병원 내년 1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백병원, 동국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율의 정체를 피할 수 있고 이게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서울 외곽 고속도로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곽 고속도로 진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백마중학교 앞에 백송마을과 백마마을 4단지 사이에 지하도로 이제 뚫려 있는 그 길이 바로 일산 호재 인프라 대표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GTX A 노선이 뭐 저번에 가봤더니 그 환풍기 시설 하느라고 터 닦는 작업만 하고 있던데 아직 땅을 파지 못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 50억인가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어치 내년에 땅을 파게 되겠죠. 저는 누차 뭐 예상해 드렸습니다만 총선 전에 땅 파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말고도 CJ 라이브 시티에서 예산 1조 8천억을 들여서 2만석 규모의 K-팝 아레나를 건설합니다. 이게 만약에 건설이 되면 BTS 공연장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쓰이고 또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데 관광객 유치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대화, 벚꽃동 예산 7,100억이 들고 2022년에는 준공 예정인데 제대로 잘 돼야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방송영상밸리, 한류월, 그 다음에 이 방송영상밸리는 예산 6,738억 9월부터 토지 보상 계획이 작년에 있었고 2022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확정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하는 대곡소사선 이게 서해선과 연결 공사 중이고 일산역까지 연장되니까 21년 7월 완공 예정이고 서울 문산과 고속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사 막바지 마무리 중입니다. 킨텍스 3전 시장이 예산 4,500억 중에 예비 타당성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일산 킨텍스 일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EBS 통합 사옥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송 제작센터도 완공할 예정이고 차병원이 뭐 2020년 1월경에 개원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JDS 중에서 DS 지역 대화동하고 송포동 잔여 개발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수립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GTX 킨텍스역 복합 환승센터로 확정되었고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통해서 백마역 방향 SRT 선로 4km를 설계로 경의선 SRT 운행 가능성 가시화를 비롯해서 경의선 남부 고속철 추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460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승인되었고 뛰어난 교육 인프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탑클래스 특목고 진학률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쇼핑도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랜드백화점, 유코아백화점, 롯데명품 아울렛, 이케아,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철책선 제거로 한강이 고양시민 휴식센터로 돌아옵니다. 관광
객도 많이 불러올 수 있겠죠. 또 인천 2호선이 일산역까지 연장되고, 그 다음에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추진 예정되는 것들이 경부고속도로 서초 자유로 지하도로 연결 추진하고 있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 차선 BRT를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 통일특구 추진, 고양 평화특례시 추진, 킨텍스 도심 공항터미널 추진, 경기연구원이 고양 JDS 지구의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장항동에 유치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곳곳에서 풍선 효과 우려가 아주 높아지는 가운데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산이 11월 달인가요? 올해 11월 달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파트를 산 1위 도시였습니다. 전국 228곳 중에서 가장 많은 조정지역이 해제된 여파도 물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지역 해제될 거라고 제가 예측한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와서 미리 선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아파트 사줄 사람들도 굉장히 앞으로 풍선 효과의 최대 수요 지역은 역시 일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 총선 전에 분명히 전세 대책이 지금 서울 전세값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전세 대책을 전세 상한선 제도 이런 것들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일산 지역이 전세가 올라갈 거고, 지금 통계상 그래프상으로도 전세가 서구 동구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도 오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다시 또 바쁘게 돌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측이니까 꼭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전세가로 인해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인구가 106만이나 됩니다.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에서 둘째로 많은데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뒤 일산 신도시 등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에는 이제 삼성이 있어서 큰 거죠. 성남, 특히 분당,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컸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없어서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지 못하고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지에서 이제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우리도 고양시도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CJ그룹에서 최근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고양시 장항동에 9만 평 규모의 미디어 테마파크 CJ 라이브시티라는 것을 만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레나라고 2만 명 규모의 어떤 공연장도 건설 예정이고요. CJ 라이브시티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영상 체험, 제작이나 아니면 스튜디오, VR,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놀이시설이나 지금 특급 호텔 지금 짓고 있죠,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어원시티 가봤더니 가족용 특급 호텔을 또 따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 중에 핵심은 2만 명 수용 규모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입니다. BTS 등 현재 K-팝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대규모 콘서트는 지금까지는 올림픽 공원이나 체조 경기장이나 구로구 고척돔에서 열렸는데 이제 아레나로 다 옮겨올 예정입니다. 전문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음향이나 편의시설 등이 질이 아쉽다는 평가가 그동안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CJ가 건립한 아레나가 국내 대중음악 공연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대표적인 방송 영상 산업단지인 아쿠아 스튜디오에서는 영화 예전에 명랑 있었죠, 그죠? 명랑
그래픽을 찍은 것처럼 해전 장면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이 명량이 관객 1761만 명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의 흥행 1순위에 올랐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CJ는 아레나를 비롯해서 미디어시티 운영을 미국 AEG 그룹과 합작한다고 합니다. AEG 그룹은 영국 런던의 O2 아레나, 독일 베를린의 메르세데스 플라츠 등 160여 곳의 아레나를 소유하고 위탁 운영해온 전문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폴 맥카트니나 엘튼 존 등 정상급 팝스타들이 공연을 진행한 적이 있고, 최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서 한국 내 복합 공연장의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CJ가 라이브 시티가 이제 완공되면 바로 옆인 장항, 대화동 일대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시가 조성 중인 방송 영상 단지 고양 테크노밸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 테크노밸리에는 저마다 기능이 특화된 방송 영상 밸리나 일산 테크노밸리, 장항 공공주택지구, 킨텍스 3전시장 등 4개 단지가 들어섭니다. 방송 영상 밸리 70여 제곱미터에는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기획사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EBS 본사와 SBS, MBC 영상제작센터 등 고향에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요 방송사와 연계된 방송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고 합니다. 최첨단 영화 제작 스튜디오 건립은 물론이고 고향에도 여러 특수 촬영이 진행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일산 테크노밸리에는 고양시 최초 공장형 기업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VR 콘텐츠나 인공지능, AI, 드론, 정보통신기술, ICT 등 미디어 연계 첨단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대학이나 대규모 공장 유치가 어려웠었는데 2019년에 정부가 이 일대 부지에 한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입주 절차는 21년 시작되지만 벌써 기업 263곳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 일산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 제 4탄이었습니다. 1탄, 2탄, 3탄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유튜버들은 올해 2020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수십 명이 예측을 하는데, 이 일산 지역에 대한 2020년 올해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산 1등 부동산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산 부동산 시장 올해 과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그대로 예측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첫 번째 총선입니다.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으면 당연히 총통화량이 증가하겠죠. 유동성이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10%나 그런 것으로 파악되는데, 무엇보다도 킨텍스 GTX역이 이제 50억 사업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억 다 쓸 때까지는 아마 땅을 파고 공사를 하겠죠. 이게 총선에 전에 이루어져서 총선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유은미 교육부 장관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분 둘 다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당연히 돈이 풀리게 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각 당 후보들마다 쏟아지는 후원장담에 각종 공약을 내걸 것입니다. 총선 선거에서 2등은 없습니다. 2등은 그냥 떨어진 거예요. 오직 1등만 살아 여의도로 컴백합니다. 일단 붙고 보자 주의죠. 간혹 선거법 위반 걸리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대부분 국회의원직 다 유지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가서 간당간당하게 이제 그만두는 사태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총선 총통화량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현 정부 들어서 18번 발표했습니다. 18번 부동산 아파트값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때마다 올랐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역설적이게도 쭉쭉 올랐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것도 또 예측입니다. 19번째 규제가 곧 발표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게 뭐냐면 전세가가 지금 서울에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아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바로 전세가 대책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역설적이게도 전세가를 잡겠다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뭐 전세가 상향선 같은 것들을 분양가 상한선처럼 내놓겠죠. 그러면 또 공급 부족 현상 같은 거와 겹쳐서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까지 상승하게 되는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요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심리라고 합니다. 사람들 심리 속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서울 지역이 지금 온통 규제로 꽉 묶어넣어서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수혜 지역은 바로 서울 인근에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조정지역이 해제된 이 일산이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는 으뜸입니다. 지난번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 10월, 11월 달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지역이 바로 아파트 산 지역이 일산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도 일산은 각광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산은 공급 부족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서울만 해도 계속 신규 아파트가 분양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직 시기상조이고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 있습니까? 지금 킨텍스에서 남은 물량이 약간 있지만 거긴 조정지역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와 아파트가 상승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죠? 전세가도 상승 중에 있고 일산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가도 상승 중에 있고 아주 소폭입니다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이 상승 장에는 매물을 집주인들이 걷어들이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팔겠다고 내놨다가 집값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걷어들인 거예요. 그죠? 걷어들였다가 이번 주 한두 개 이렇게 다시 매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오른 가격의 매물로 이제 다시 재등장한 셈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연결이 바로 올해 11월 달에 개통 완료입니다. 지금 막바지 작업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백만마을 4단지와 백송마을 사이에 그 지하차도 이쪽이죠. 지금 막아놓은 그 지하차도가 나중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제2자유로 꽉꽉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해서 서울 출퇴근길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고속도로이고 더 나아가서 이게 광명까지 연결이 되고 광명에서 평택까지 연결이 되고 수원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평택까지 연결이 되고 평택에서 이제 천안 쪽으로 뚫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산 쪽에는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이제 11월 달에 개통된다라고 보면 교통체증 해소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를 요인 중에 일산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산 아파트값 과연 오를 것인지 2020년 일산 부동산 시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구 감소. 이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감소를 통해서 폭락론자들이 매번 인구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폭락론자 덕분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채질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인구수하고 관계가 없고 가구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로 보면, 정확한 통계로 보면 2035년까지 가구수가 쭉쭉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구 감소와 아파트 가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구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산도 일산 테크노밸리나 한류월드, K팝 여러 가지 아레나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이제 가구수도 늘어나겠죠, 그죠? 저는 한 2만 가구 위로 상회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일산 아파트가 2020년 오르게 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는 집을 못 사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심리가 최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급량도, 수요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의 규제 대책도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지만 심리가 가장 크게 빠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30대가 작년에 서울이나 이 경기권 아파트 실수요자로 산 세대 중에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실수요자의 증가로 인해서 일산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상승 예정입니다.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정부에서 이제 전세가 대책 내세우면서 바로 반등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외 여섯 번째, 그 외의 요소인데 내년에 바로 집값이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창릉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얘기가 이제 말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후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곡소사선, 정확하진 않지만 7월경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 역시 아파트 가격은 심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쭉쭉 올리는데 심리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2020년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예측하는 사람이 유튜버들이 참 많았는데 일산은 딱히 안 보여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2020년 아파트 가격 풍선 효과를 수혜 지역으로 해서 일산은 당연히 오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예측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